여자가 군인이라고? 웃기지 마. 여기선 내가 법이야. 교도소장 박성무가 진흙탕에 떨어진 대령 계급장을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턱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이밀었죠. 2년 남자 흉악범들 감방에 넣어. 며칠이면 알아서 기어나오겠지. 철문이 열리자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들이 그녀를 후쳤습니다. 야, 오늘 밤 재밌겠는데? 소장님이 선물을 보내주셨네. 남자들이 침을 삼키며 다가왔습니다. 한 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뼈가 꺾이는 소리가 울렸죠. 으악! 그날 밤 4명의 남자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전체에 소문이 퍼졌죠. 지옥에서 온 여왕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교도소장의 뒤에는 그녀를 반드시 죽이려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호송 차량 한 대가 청산교도소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뒷문이 열리자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강은채,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이라 불리던 대령이 이제는 죄수복 차림으로 진흙탕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독검이라고? 교도소장 박성무가 연병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박성무는 은채의 어깨에서 떨어진 대령 계급장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지늘게 뒹구니까 꼭 쓰레기 같아 보이는군. 박성무가 군화 밑창으로 계급장을 힘껏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성무가 은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날 똑바로 봐. 여긴 군대가 아니야. 은채의 눈동자가 천천히 박성무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박 세상도 아니고 여기선 오직 내가 법이다. 알아듣겠나? 은채가 입술을 꾹 다문 채 박성무를 응시했습니다. 박성무의 눈가가 실룩거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년이군. 좋아, 특별히 교육시켜주지. 박성무가 옆에 서 있던 교도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2년 제칠 수용동에 넣어. 교도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장님, 거긴 남자 흉악범들만 있는 곳입니다. 여자 수용자를 거기 넣으면 규정 위반이. 규정? 내가 규정이야. 당장 넣어. 박성무가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교도관들이 은채의 양팔을 붙잡고 제칠 수용동으로 끌고 갔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복도 끝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번뜩였죠. 남자 수용자들이 하나둘 감방에서 나와 은채를 둘러쌌습니다. 야, 이거 봐라. 여자잖아. 소장이 드디어 선물을 보내줬네. 거친 웃음소리가 사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방 구석, 벽과 벽이 만나는 사각지대. 은채가 그곳으로 조용히 이동하며 어깨에 힘을 풀었죠. 야, 어딜 가. 인사부터 하고 가야지. 문신으로 뒤덮인 거구의 남자가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우드득.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내 손가락? 이 미친년이. 3명의 수용자가 동시에 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채가 몸을 낮추며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죠. 관절이 반대로 꺾이며 남자가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며 세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쿵, 쿵. 두 남자가 거의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헉, 헉. 비명과 신음소리가 사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경하던 수용자들이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졌죠. 은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소장실. 박성무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4명의 남자를 쓰러뜨리고 서 있는 은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역시 707 출신답군. 기록해둬.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박성무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제7수용동 식사 배급 중단해. 야간 전등도 전부 꺼. 예. 그러면 다른 수용자들도 알아서들 하겠지. 저 여자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게 되면. 박성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제7수용동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수용자들의 욕설과 원망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은채는 간방 구석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교도관들의 발소리, 환기구를 타고 흐르는 공기의 방향, 은채의 귀가 어둠 속에 모든 소리를 잡아냈죠. 배식구 틈새로 희미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채의 콧등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죠. 화약 냄새. 교도소 안에 무장 병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최 장군. 그 명령을 받들어 이곳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박성무. 두 사람을 잇는 검은 끈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은채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숟가락 끝을 대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죠. 스스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장실 깊숙한 곳, 박성무가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죠. 조기철. 교도소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앉아. 박성무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조기철이 묵직한 몸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소장님이 저를 직접 부르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강은채, 그년 처리해. 조기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707 출신 여자 말입니까? 왜 무섭나? 무섭긴요. 근데 공짜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무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조기철이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죠. 이게 가석방 신청서입니까? 그년만 없애면 내가 직접 도장 찍어주지. 3달 안에 나갈 수 있어. 조기철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나? 대신 깔끔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조기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운동 시간에 끝내죠. 다음 날 오후 야외 운동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용자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죠. 은채가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죠. 야, 전현이다. 조 형님이 오늘 처리한다며? 수용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은채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죠. 20명 남짓한 남자들이 천천히 은채를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날카롭게 간 쇠붙이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죠. 은채가 시선을 내려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해.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남자가 코웃음을 쳤죠. 입만 살았네. 아무리 707 출신이라도 20명은 못 당하지. 그래, 한번 해볼까?
은채가 발밑에 굴러다니는 녹슨 철근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단검술 자세. 은채의 몸이 낮게 가라앉으며 철근 끝이 앞을 향했죠. 덤벼. 남자들이 일제히 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채의 철근이 허공을 갈랐죠. 퍽, 퍽.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이 꺾이며 쇠붙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발목을 정확히 가격하자 비명과 함께 쓰러졌죠. 으악! 이 미친년이! 은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목, 발목, 손목, 발목. 급소만 정확히 노리는 공격에 남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죠. 운동장 바닥에 핏방울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덤벼. 뒤에서 지켜보던 조기철이 소리쳤습니다. 남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은채에게 달려들었죠. 은채가 몸을 회전하며 철근을 휘둘렀습니다. 3명의 손목이 동시에 꺾이는 소리가 울렸죠. 15명이 넘는 남자들이 운동장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죠. 조기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채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가며 품에서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꺼냈죠. 한 발, 두 발. 조기철의 발걸음이 은채의 등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채의 몸이 번개처럼 돌았습니다. 은채의 뒤꿈치가 조기철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퍽! 조기철의 거대한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컥! 조기철이 피를 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은채의 철근 끝이 조기철의 목에 닿았죠. 움직이면 죽어. 은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기철이 숨을 멈추고 은채를 올려다보았죠. 총 겨눠.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무장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10개가 넘는 총구가 은채를 향했죠. 손 들고 물러서. 은채가 조기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기철의 몸을 방패 삼아 총구 앞에 섰죠. 은채의 시선이 소장실 창문을 향했습니다. 박성무가 창문 너머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쏴! 교도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소장실에서 박성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둘 다 격리해. 사태 키우지 마. 교도관들이 은채와 조기철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운동장에 남은 수용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거 봤냐? 혼자서 20명을 때려 눕혔어. 조기철 형님도 한 방에. 지옥에서 온 여왕이 따로 없네. 그날 밤 독방에 갇힌 조기철 앞에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독방 철창 앞에 선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가석방 약속받았지? 조기철이 퉁퉁 부은 얼굴로 은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장이 너한테 약속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사형 집행이야. 가석방으로 내보내는 척하고 밖에서 처리하려는 거지. 조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생각해봐. 넌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알아. 소장 입장에서 살려둘 이유가 없어. 조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부르짖며 바닥을 내리쳤죠. 그 개자식이 나한테 붙으면 살 수 있어. 대신 내가 가진 정보를 다 내놔. 조기철이 한참 동안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죠. 교도소 안에 비밀 보급로가 있습니다. 세탁실 지하로 물자가 드나들어요. 또 매일 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은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알았어. 오늘부터 내 조직은 내 밑으로 들어와.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교도소 안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철의 부하들이 은채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죠. 은채는 수용자들에게 군대식 제식과 암구호를 가르쳤습니다. 감옥 안에 작은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소장실에서 박성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박성무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장군님, 저 박성무입니다. 병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각 은채는 감방 바닥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세탁실 지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 소음. 은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야간 점검 시간, 교도소 복도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채가 감방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죠. 녹슨 나사가 빠지며 어둠 속으로 통로가 열렸습니다. 은채가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아래층으로 향하는 수직 통로를 찾았죠. 지하 1층, 지하 2층. 은채의 몸이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환기구 틈새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채가 격자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첨단 설비가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제조 공장. 교도소 지하에 이런 시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은채가 환기구 덮개를 열고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섰습니다. 기계 뒤에 몸을 숨기며 벽면을 살폈죠. 커다란 게시판에 배송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명단에 다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령인 목록에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군 장성들, 정치인들, 재벌들.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이름. 최 장군. 은채의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가 이 모든 것의 배우였죠. 쿵. 갑자기 천장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자 강철 셔터가 사방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출구가 하나씩 막혀갔습니다. 뭐야? 은채가 몸을 돌려 환기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셔터가 환기구 입구를 막아버렸죠. 은채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강화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함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지직. 벽면에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죠.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 최 장군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은채. 최 장군이 모니터 너머에서 비웃었습니다. 은채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죠. 이 개자식이. 입이 거칠어졌어. 감옥 생활이 사람을 망가뜨리는군. 내 놈이 나를 여기 쳐넣어 놓고 무슨 소리야. 최 장군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어. 작전 중에 이 공장을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누명을 씌운 거야? 나를 제거하려고? 제거라니 너무 과격한 표현이야. 그냥 조용히 썩어가길 바랐는데. 최 장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넌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잖아. 참 끈질기기도 하지. 쉬익. 바닥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은채가 재빨리 소매로 코와 입을 막았죠. 마치 가스. 숨을 쉬는 순간 의식을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편하게 잠들어. 다음에 눈 뜨면 다른 세상일 테니까. 최 장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은채의 눈이 천장을 훑었죠. 스프링클러 배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채가 벽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배관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죠. 우드득. 배관이 부러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뭐야, 저것이. 모니터 속 최 장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쏟아지는 물이 가스를 바닥으로 눌러 농도를 낮췄죠.
은채가 물벼락을 맞으며 강화유리 벽을 두드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죠. 소용없어. 그 유리는 총알도 못 뚫어. 철컥.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채가 몸을 돌렸죠. 박성무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직접 나오셨네, 소장님. 은채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성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전설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박성무가 전기 충격기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개의 침이 은채의 가슴에 박혔죠.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채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박성무가 다가와 은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707의 전설이야? 별것 아니네. 이 개자식? 박성무가 충격기의 전압을 높였습니다. 은채의 몸이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생체 실험실로 옮겨. 박성무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채의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죠. 눈을 떴을 때 은채는 온몸이 결박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이었죠.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기익. 갑자기 천장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은채가 눈을 질끈 감았죠. 빛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귀를 찢는 고주파 소음이 울렸습니다. 은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빛과 소음이 번갈아 가며 은채를 괴롭혔죠. 시간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며칠이 지났을까? 은채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은채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 시절 배웠던 호흡법, 심장박동을 늦추고 의식을 가라앉히는 기술이었죠. 은채가 고문의 리듬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켜지는 간격, 소음이 울리는 시간, 일정한 패턴이 있었죠. 은채는 그 패턴에 자신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명상 상태에 빠져들며 은채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벽면에 박힌 못의 위치, 무늬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 은채의 머릿속에 이 방의 구조가 그려졌죠.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가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반응이 없는데요. 확인해봐. 두 명의 고문관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은채의 턱을 들어 올렸죠. 바로 그 순간 은채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결박을 풀어낸 손이 고문관의 목을 움켜쥐었죠. 뭐야? 다른 고문관이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뻗었습니다. 은채가 첫 번째 고문관을 밀쳐내며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죠.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쏜 건 고문관이 아니었죠. 문 뒤에서 나타난 검은 옷의 남자들이 은채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 장군님이 보내신 분들이야. 반갑지? 박성무가 남자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채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끝까지 바라기군. 박성무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은채에게 달려들었죠. 주먹과 발길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은채의 몸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박성무의 목소리가 들렸죠. 더 깊은 곳으로 보내. 다시는 햇빛 못 보게. 암흑 독방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복장을 한 여자가 들어섰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한미소였습니다. 은채가 벽에 기대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사이로 흐릿한 눈동자가 한미소를 바라보았죠. 누구야? 은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미소가 철문을 닫고 은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대령님, 저 한미소입니다. 은채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소, 내가 왜 여기? 구하러 왔습니다. 한미소가 은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한미소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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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모스 부호였습니다. 707 예비역 집결 완료. 외부 준비 끝. 은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소장한테 자원했습니다. 대령님을 제대로 고문하겠다고요. 미친년. 대령님한테 배웠죠? 한미소가 품에서 작은 캡슐을 꺼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통신 모듈이었죠. 이거 삼키세요. 나중에 회수하시면 됩니다. 은채가 캡슐을 받아 물 없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꿀떡거렸죠. 소장 금고 열쇠 모양 알아낼 수 있어? 어렵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거기 내 누명 증거가 있을 거야. 최 장군이 꾸민 작전 실패 보고서 원본. 한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소가 재빨리 일어섰죠. 대령님, 저 지금부터 연기합니다. 참으셔야 해요. 한미소가 은채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다른 교도관이 얼굴을 내밀었죠. 뭐 하는 거야? 고문 중이에요. 인연이 입을 안 열어서. 한미소가 은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철서? 은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열심히 하네. 소장님이 좋아하시겠어. 교도관이 비웃으며 철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한미소가 은채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죠. 죄송합니다, 대령님. 됐어. 잘했어. 은채가 입술을 핥으며 피를 닦았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주방에서는 조기철의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주방 바닥에 환기구를 열었죠. 형님, 가스관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끝이야. 남자가 가스관에 작은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원격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 장치였죠. 이거 터지면 주방 전체가 날아가겠는데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대령님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터뜨려. 남자들이 환기구 덮개를 닫고 아무 일 없던 듯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독방벽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옆 감방에서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톡톡 톡 톡톡톡. 은채가 벽을 두드려 답했습니다. 톡 톡톡 톡. 준비됐나? 다 됐습니다. 은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한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대령님 가져왔습니다. 한미소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강화 플라스틱 끈과 날카롭게 갈린 칫솔대가 있었죠. 세탁실에서 빼돌렸습니다. 이거면 목을 조를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어요. 은채가 칫솔대를 손에 쥐고 나를 확인했습니다. 면도칼 만큼 날카로웠죠. 잘했어. 금고는 어떻게 됐어? 비밀번호 알아냈습니다. 소장이 술 취해서 집무실에서 잠든 사이에 봤어요. 보고서는 금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최 장군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은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한미소가 품에서 작은 블록 몇 개를 꺼냈습니다. 농축 단백질입니다. 체력 회복하세요. 은채가 블록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고 맛은 없었지만 에너지가 몸속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죠. 밖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707 예비역들이 교도소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낚시꾼이랑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모였어? 20명 넘습니다.
다들 대령님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은채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령님, 괜찮으세요?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해. 직접 말씀하세요. 곧 나가실 거잖아요.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한미소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죠. 미소야. 예. 내가 없었으면 여기서 썩어 죽었을 거야. 한미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대령님이 저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작전 중에 총 대신 맞아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미소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올 때 최종 신호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한미소가 철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채가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그날 밤 은채는 독방 바닥에 앉아 벽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암호화된 전투 신호였죠. 옆 감방에서 같은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그 신호는 다음 감방으로 또 다음 감방으로 퍼져나갔죠. 교도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은채가 종소리에 맞춰 벽을 두드렸습니다. 707시절 요원들끼리만 알아듣는 암호. 작전 개시 디데이. 사동 전체에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수용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외곽산길에서는 낚싯대를 맨 남자들이 지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담장 동쪽에 센서 사각지대 있습니다. 경비 교대는 새벽 2시. 그때 3분 공백이 생겨 헬기 착륙 지점은 운동장이 최적입니다. 남자들이 지도에 표시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707 요원들. 그들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죠. 독방 안 은채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최 장군, 박성무. 은채의 손이 칫솔대를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희미한 빛에 반짝였죠. 곧 간다. 은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독방 철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은채를 끌어냈죠. 은채는 풀린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며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2년 완전히 맛이 갔네. 고문이 제대로 먹혔나 보지. 교도관들이 은채를 질질 끌며 일반 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은채의 발이 바닥에 끌리며 질질 소리를 냈죠. 소장실에서 박성무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군. 이제 전현도 고분고분해졌어. 박성무가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강은채 활동 범위 넓혀줘. 운동 시간도 다른 수용자들이랑 같이 하게 하고. 예, 괜찮겠습니까? 전의를 잃은 년이 뭘 하겠어. 다른 죄수들한테 본보기가 될 거야. 박성무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운동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용자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죠. 은채가 비틀거리며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용자들이 하나둘 움직임을 멈추더니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추기 시작했죠. 은채가 지나가는 길목에 도열한 남자들이 고개를 숙여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채의 축 처진 어깨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죠. 조기철.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조기철이 달려와 은채 앞에 섰죠. 대령님, 지시만 내리십시오. 지난주에 신입했던 놈들 데려와. 예, 알겠습니다. 조기철이 손짓하자 부하 2명이 남자 셋을 끌고 왔습니다. 은채가 그들 앞에 섰죠. 무릎 꿇어. 남자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은채의 눈이 가늘어졌죠.
2번 말하게 하지 마. 조기철이 남자들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죠. 여기서 약한 놈 괴롭히는 건 이제 끝이야.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직접 상대한다. 은채가 남자들의 턱을 차례로 들어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알아들었어? 예. 알겠습니다. 꺼져. 남자들이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은채가 운동장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오늘부터 여기 규칙이 바뀐다. 함부로 폭력 쓰는 놈은 나한테 직접 찾아와. 대신 상대해 줄게. 수용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지옥에서 온 여왕. 그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탁실 뒤편 창고에서 은채가 핵심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15명의 남자들이 어둠 속에 도열해 있었죠. 오늘부터 훈련 시작한다. 은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싸우는 법. 은채가 조기철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덤벼봐. 조기철이 주먹을 쥐고 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채가 몸을 틀며 조기철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조기철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게 707식 제압술이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 은채가 조기철을 일으켜 세우며 다른 수용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둘씩 짝지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해. 그날 이후 매일 밤 창고에서 비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수용자들은 은채에게 침투술과 격투술을 배웠죠. 어설프던 동작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한미소가 독방 대신 세탁실에서 은채를 만났습니다. 대령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버님, 안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건강하세요. 은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그래, 다행이다. 한미소가 은채의 등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은채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끝나면 아버지 뵈러 가야지.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은채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폈습니다. 다시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죠. 마약 공장 상황은 어때? 대령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생산품 30%를 분량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밖에서 반응 있어? 벌써 거래처들이 항의한다고 난리래요. 소장이 머리 싸매고 있다던데요. 은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했어. 신뢰 떨어지면 돈줄이 끊기지. 다음 날 운동 시간 수용자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은 평범한 운동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은채가 손짓 하나로 수용자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퍼져. 수용자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습니다. 가운데 모여. 다시 한 곳으로 집결했죠.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규모 진법 훈련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수용자들이 운동장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은채가 품에서 삶은 계란 몇 개를 꺼냈죠. 나눠 먹어. 조기철이 계란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비밀이야. 은채가 계란 껍질을 까며 웃었습니다. 조기철이 계란을 한 입 베어 물며 중얼거렸죠. 감옥에서 삶은 계란이라니. 꿈만 같습니다. 나도 옛날에 전장에서 계란 하나 갖고 전우들이랑 나눠 먹은 적 있어. 진짜요? 그때는 계란 반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지. 수용자들이 은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굶고 같이 싸우고 같이 살아남으면 그게 가족이 돼. 피보다 진한 거야.
은채가 수용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너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같이 버티고 있잖아. 조기철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저 나가면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면 새 삶 살아야지. 은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억울하게 갇힌 놈들 많잖아.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나가는 거야. 수용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채를 향한 충성이 아닌 진심 어린 믿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은채가 조기철에게 물었습니다. 담장 센서 취약점 파악했어? 예. 동쪽 모서리에 3m 정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경비 교대는 새벽 2시에서 2시 3분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3분이 승부처야. 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은채가 연병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죠. 바람이 은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채가 입술을 오므리고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삐, 삐삐, 삐. 707시절의 작전 개시 신호. 연병장 주변 감방들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신호를 확인한 것이죠. 은채가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다. 교도관이 은채를 소장실로 데려왔습니다. 박성무가 책상에 기대 앉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불렀습니까? 은채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요즘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이것도 모르겠나? 박성무가 태블릿을 은채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강태호. 은채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강태호의 몸에는 폭탄 조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죠. 예쁜 효녀라며? 아버지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박성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이 개자식이 아버지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죽여? 내가? 웃기지 마. 박성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장군님이 보내신 용병들이야. 내가 까불면 아버지 목숨은 없어. 은채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무가 은채의 턱을 움켜쥐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죠. 그리고 말이야, 내 꼬붕 있잖아. 그 교도관. 은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미소 말이야. 그년이 내 첩자인 거 다 알아. 철컥. 소장실 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이 한미소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미소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죠. 미소.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한미소가 부은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죠. 대령님, 죄송합니다. 닥쳐. 박성무가 한미소의 뒤통수를 걷어찼습니다. 한미소의 몸이 바닥에 고꾸라졌죠. 인연이 내 심부름하면서 내 금고까지 뒤졌더라고. 참 열심히도 했어. 박성무가 한미소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한미소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만해. 은채가 박성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은채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죠. 가만히 있어. 구경 좀 하자고. 박성무가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은채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거 뭔지 알아? 신경 독성 가스야. 눈에 뿌리면 한동안 아무것도 못 봐. 뭐? 쉭. 박성무가 은채의 눈에 스프레이를 분사했습니다. 으악. 은채의 비명이 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안구를 파고들었죠.
은채가 바닥에 쓰러져 눈을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아파? 더 아프게 해줄까? 박성무가 책상 위에 곤봉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채의 무릎을 향해 힘껏 내리쳤죠. 퍽! 은채의 무릎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거 작전 중 다쳤던 부위였죠.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며 피가 솟구쳤습니다. 인연이 707 전설이래. 웃기지도 않아. 박성무가 곤봉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은채의 등을 내리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만해요. 한미소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습니다. 박성무가 한미소를 발로 걷어찼죠. 너도 가만히 있어. 곧 내 차례야. 박성무가 교도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2년 연병장으로 끌고 나가. 모든 죄수들 앞에서 보여줘야겠어. 교도관들이 은채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은채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귀에만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연병장에 수용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은채를 연병장 한복판에 내던졌죠. 다들 잘 봐. 박성무가 스피커를 통해 외쳤습니다. 이게 너희들 여왕님이야. 707 전설이라던 년이 이 꼴이 됐어. 박성무가 은채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은채의 얼굴이 수용자들 앞에 드러났죠. 전설은 죽었다. 알겠어? 수용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퍼졌습니다. 조기철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무장 교도관들의 총구가 막아섰죠. 쿵쿵쿵쿵. 하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검은 헬기 한 대가 교도소 옥상에 착륙했죠. 헬기 문이 열리며 검은 전투복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장군님이 보내신 분들이야.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하러 왔지. 박성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병들이 연병장으로 내려와 은채를 둘러쌌죠. 은채는 바닥에 엎드린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죠. 용병들의 발소리. 하나, 둘, 셋. 12. 12명이었습니다. 철컥, 철컥. 총기 장전 소리가 들렸죠. 소총 8자루, 권총 4자루. 은채의 머릿속에 적의 배치도가 그려졌습니다. 707 암전 훈련. 은채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싸우는 법.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을 파악하는 기술이었죠. 끌고 가. 교수대에서 처형한다. 박성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용병 2명이 은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그때 연병장 저편에서 한미소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미소의 눈이 은채를 향했죠. 한미소가 발을 헛디딘 척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툭! 한미소의 구두굽에서 작은 앰플이 굴러나왔습니다. 한미소가 발로 앰플을 은채 쪽으로 밀어찼죠. 인연이 뭐 하는 거야? 교도관이 한미소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앰플이 은채의 손 근처에서 멈췄죠. 은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더듬어 앰플을 찾았죠. 차갑고 단단한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채가 앰플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앰플 끝을 깨뜨렸죠. 날카로운 유리 끝을 자신의 허벅지에 찔러 넣었습니다. 해독제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졌죠. 뚝!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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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차가운 빗물이 은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에 묻은 가스 잔여물이 씻겨 내려갔죠. 흐릿하던 시야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끌고 가. 비 맞기 전에 끝내야지. 박성무가 소리쳤습니다. 용병 하나가 은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죠. 야, 이 반쯤 죽은 년아. 유언 있어?
용병이 은채의 귀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은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흐릿하지만 용병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은채가 용병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작전은 이제부터다. 은채의 손이 옷깃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버튼이 닿았죠. 소형 발신기. 한미소가 몰래 전달해준 마지막 장비였습니다. 딸깍. 버튼이 눌렸습니다. 교도소 외곽 산속에 숨어있던 707 예비역들의 통신기에 신호가 전달됐죠. 신호 들어왔다. 총공격이다. 산속에서 낚시꾼과 등산객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은채를 붙잡은 용병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라고? 작전이 뭐? 은채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갑 채운 양손을 비틀어 용병의 팔에 감았죠. 지렛대 원리로 수갑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뭐야? 용병이 소리치며 은채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은채의 손이 용병의 허리춤을 스쳤죠. 권총이 은채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용병의 몸이 뒤로 쓰러졌죠. 저기다. 쏴! 다른 용병들이 총구를 은채에게 겨눴습니다. 은채가 쓰러진 용병의 몸을 방패 삼아 굴렀죠. 탕탕탕! 총알이 시체에 박혔습니다. 우와! 연병장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기철이 부하들을 이끌고 무기고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무기고 털어. 총이란 총은 다 가져와.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밀어붙이며 무기고 문을 부쉈습니다. 녹슨 철봉과 쇠파이프가 수용자들의 손에 들렸죠. 반란이다. 진압해. 박성무가 스피커로 외쳤습니다. 무장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달려들었죠. 연병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은채가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야가 30% 정도 돌아온 상태였죠. 흐릿했지만 형체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탕! 건물 옥상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채의 발밑 콘크리트가 튀었죠. 저격수였습니다. 은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성의 울림, 총알이 날아온 각도, 저격수의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은채가 빗속을 달렸습니다. 건물 벽에 몸을 붙이며 비상계단을 올랐죠. 옥상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섰습니다. 저격수가 몸을 돌리며 권총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은채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죠. 탕! 저격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크! 저격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가 저격수의 머리를 권총 손잡이로 내리쳤죠. 저격수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시각 중앙관제실에서는 한미소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소의 얼굴은 여전히 피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됐다. 한미소가 외쳤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떠올랐죠. 박성무가 마약을 제조하는 장면, 은채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장면, 전국 방송망 해킹 완료, 송출 시작합니다. 한미소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교도소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전국의 TV 화면에 같은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무가 소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산교도소장 박성무의 만행입니다. 마약 제조, 인질 협박,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미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은채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소장실을 향해 달리는 은채 앞을 거대한 남자가 막아섰죠. PMC 용병 대장. 2미터가 넘는 거구에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707 전설이라며? 직접 상대해 보고 싶었어?
용병 대장이 주먹을 쥐며 웃었습니다. 은채가 권총을 들어 올렸죠. 딸깍. 탄창이 비어 있었습니다. 총알 떨어졌네. 운이 없군. 용병 대장이 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주먹이 은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죠. 은채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무릎이 비틀거렸죠. 용병 대장의 무릎이 은채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은채의 몸이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죠. 이게 전설의 실력이야? 실망이네. 용병 대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은채가 벽에 기대몸을 일으켰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은채가 품에서 날카롭게 갈린 칫솔대를 꺼냈습니다. 한미소가 전해준 무기였죠. 그딴 걸로 뭘 하게? 용병 대장이 코웃음 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은채가 몸을 낮추며 용병 대장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죠. 칫솔대가 용병 대장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으악! 용병 대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은채가 벽을 박차고 뛰어올랐죠.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용병 대장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인연이. 용병 대장이 은채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은채의 팔이 용병 대장의 목을 감았죠. 칫솔대가 용병 대장의 목 옆에 깊이 박혔습니다. 크르르. 용병 대장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은채가 시체 위에서 내려오며 숨을 몰아쉬었죠. 무릎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뒤에서 조기철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은 어디 있어? 소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지하 공장 폭파하려는 것 같아요. 은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환기구로 가. 먼저 들어간다. 은채가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기구 입구를 찾아 몸을 밀어 넣었죠. 좁은 통로를 기어 소장실 위로 이동했습니다. 소장실 안에서 박성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파 코드 입력해. 빨리.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다 날아가면. 닥쳐. 증거고 뭐고 다 태워버려야 해. 은채가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찼습니다. 쾅! 덮개가 날아가며 은채의 몸이 소장실로 떨어졌죠. 뭐야? 박성무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난사했습니다. 탕탕탕. 은채가 책상 뒤로 몸을 숨겼죠. 죽어. 죽으라고. 박성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품에서 작은 원통을 꺼냈죠. 저격수에게서 빼앗은 섬광탄이었습니다. 눈 감아. 은채가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펑! 눈이 멀 것 같은 빛이 소장실을 가득 채웠죠. 으악! 눈이. 박성무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채가 달려들어 박성무의 팔을 꺾었죠. 우드득. 박성무의 비명이 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리도. 은채가 박성무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눌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살려줘. 살려줘. 박성무가 바닥에서 기며 애원했습니다. 은채가 박성무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 여기선 내가 법이라며. 어디 법대로 해볼까? 은채가 박성무를 끌고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한미소가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기밀 서류 뭉치와 비자금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은채가 서류를 꺼내 펼쳤죠. 작전 실패 보고서. 최 장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찾았다. 은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교도소 대형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고급 주택. 최 장군이 TV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최 장군의 경악에 찬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은채가 박성무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마약 공장의 강화유리방. 은채가 박성무를 그 안에 밀어 넣었죠. 여기서 썩어. 은채가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박성무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꺼내줘. 제발. 은채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쿵쿵쿵쿵.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707 마크가 새겨진 군용 헬기들이 교도소 상공에 나타났죠. 707 현역 특임대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스피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죠. 은채가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피와 빗물로 범벅된 얼굴로 은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났다. 은채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가 날아오고 있었죠. 헬기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강태호, 은채의 아버지였습니다. 폭탄 조끼는 벗겨져 있었죠. 아버지, 은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렸죠. 거수경례, 승전을 알리는 군인의 예였습니다. 청상교도소의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죠. 강은채,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철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은 강태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채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무릎을 꿇고 강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늦어? 우리 딸이 해냈구나. 강태호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어깨를 떨었죠. 고생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고생은 무슨, 내 딸이 얼마나 대단한데. 강태호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은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저택 문을 두드렸죠. 최 장군님 영장입니다. 문 여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헌병 대장이 손짓하자 병사들이 문을 부쉈죠. 거실에서 최 장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는 장군이야. 감히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특별수사령에 따라 체포합니다. 묵비권이 있으며. 헌병이 최 장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장군이 끌려 나오자 저택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최 장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장군님, 마약 제조 혐의가 사실입니까? 강은채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뭡니까? 최 장군이 고개를 숙인 채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악의 부패 장성. 그의 몰락이 전국에 생중계됐죠. 일주일 후 특별군사법정. 은채가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죠. 피고인 강은채 대령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박탈된 대령 계급을 즉각 복구하며 국가위기 관리와 부패 척결의 공로를 인정하여.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장 진급을 추대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경례했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법정을 나서자 한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소의 어깨에도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대령님, 아니 준장님, 축하드립니다. 너도 소령됐네. 축하해. 준장님 덕분이죠. 은채가 한미소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앞으로 내 비서실장 맡아라. 예, 저요? 싫어. 한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세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울지 마. 볼품 없어. 안 합니다. 한미소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국립묘지. 은채가 묘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죠. 김중사, 박상사, 이하사. 은채가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707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이었죠. 작전 중 목숨을 잃은 이들이었습니다. 작전 완료했습니다. 은채가 묘비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은채가 천천히 경례를 내렸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은채가 돌아서서 묘역을 빠져나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은채가 연병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죠. 차렷, 경례. 구령과 함께 수천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은채를 향한 거수 경례였죠. 은채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장병들 사이로 걸어가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단상에 오른 은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편히 서. 장병들이 자세를 풀었습니다. 은채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니까,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은채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수천 명의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은채가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했던 수용자들이 모여 있었죠. 조기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장님,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조기철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은채가 상자를 열자 안에 돌로 만든 계급장이 들어 있었죠. 감옥 바닥에 돌을 갈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몰래 만들었습니다. 대령님이 꼭 복권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은채가 돌 계급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고맙다. 저희가 고맙죠. 준장님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겁니다. 은채가 조기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 중에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들 재심 신청했다. 곧 연락할 거야. 조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했잖아. 다 같이 나간다고. 조기철이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새삼 살아.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은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조기철과 수용자들이 은채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한 달 후 청와대 무궁화홀. 유리 진열장 안에 돌 계급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죠. 불굴의 군인 정신. 방문객들이 진열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 계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돌멩이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국방부 특수수사사령부. 은채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판결문이 놓여 있었죠. 박성무, 무기징역. 최 장군, 사형. 은채가 판결문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똑똑. 문이 열리고 한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새 작전 명령서입니다. 한미소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채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출동하시겠습니까?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전투복을 내려 입었죠. 당연하지. 은채가 집무실을 나서며 한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예. 이번에도 같이 가자. 한미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광입니다, 준장님. 연병장의 헬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가 힘찬 걸음으로 헬기를 향해 달려갔죠. 석양을 등지고 헬기에 오르는 은채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드러났습니다. 준장님, 인터뷰 한마디만요. 저 멀리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은채가 헬기 문에 서서 돌아보았죠. 진짜 법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채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채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군인의 가슴에.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죠. 지금까지 707 특수임무단 전설 강은채의 이야기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지옥 같은 감옥에 떨어졌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군인의 이야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은채는 혼자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킨 한미소가 있었고 마음을 돌려 충성을 바친 조기철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이들이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들과 함께 지옥의 문을 부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강은채가 그랬던 것처럼요. 진짜 법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군인의 가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군 장성, 강은채.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